안녕하세요. 나다운 삶을 안내하는 힐링 멘토 라라입니다. 성공의 표준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표준화된 공식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진로를 밟아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꾸준히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하면 너는 결국 그 끝에 부와 명예와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된 유일한 성공의 방식이죠. 그래서 왠지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는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이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되게 혼자 미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또는 위험해질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우리가 누구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표준 공식인데, 이 표준 공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거든요. 이 효율성에 가장 반대되는, 효율성을 가장 해치는 게 뭘까요? 바로 개개인성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개인적인 충족감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어떤 만족감, 개별적인 특성, 개인적인 동기, 관심사, 욕구, 희망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표준화 시스템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개인적 충족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해도 허망해요. '그래 넌 그 자리에 갔으면 당연히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위에 가서 행복하지 않음을 확인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가죠. 중간에 다 사다리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내가 성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책의 늪에 빠지죠. 자책과 자학과 내가 모질한 인간이라는, 도태된 인간이고 패배한 인간이라는 것에 빠지죠.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그쵸? 경쟁에서 져서 열패감에 쩌들든지, 아니면 기어이 경쟁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참고 참고 인내하든지,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충족감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관심사, 내 욕구, 내 희망사항, 내가 꿈꾸는 미래 같은 건 없어요. 그건 표준화 시스템이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개개인성, 개별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표준화 시대의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깬 사람들, 이 책에서 말하는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표준화 공식의 핵심은 목적지에 이르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때까지 참아예요. 행복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여기에 도착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선 행복하지 않겠죠?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수성을 추구해서 충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충족감을 추구한 결과 우수한 경지에 다다랐다 예요. 아주 흔한 말로 하면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예요. 좋아해서 우수하게 되려고 모든 걸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의 충족감을 만족시키면서 살다 보니까 우수성을 획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덕업일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막 굉장히 용감하고 우리랑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 공식을 깨고 지금의 충족감에 집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아요. 표준화 공식을 따라서 살다가 좌절하고 버겁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적응을 못하고 이 저자처럼 대학을 5번을 그만두고 굉장히 방황하고 그러던 끝에 결국 터닝 포인트를 얻은 게 지금 충족감을 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의미 있고 보람차고 세상에도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사례로 제가 2명만 얘기를 해 볼게요. 한 명은 코린 벨록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좋아했대요. 그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28 살에 백악관 정치 책략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28 살에 된 거예요. 근데 코린 벨록은 그 일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뭘 좋아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좋아했던 일은 정리하는 일이었대요. 텍스트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분류하는 일, 그리고 파일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 이런 일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정치 책략가로서의 그 커리어를 그만두고 정리 컨설턴트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건을 정리해 주고 고객의 일정을 정리해 주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죠. 또 다른 사례로는 제니 맥코믹이라는 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별이 너무 예뻤대요. 그때부터 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2아이의 엄마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천문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냥 별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별을 보려다 보니까 만원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만원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별을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다 자기 집 뒷마당에 별을 관측하는 어떤 기계를 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천문학자가 돼서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초청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밌는 걸 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힘든 줄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충족감을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유능해졌다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게 목표도 아니었고 성공이 목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실력과 즐거움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성에 있다. 재밌는 것, 내가 흥미있는 것, 내가 관심 가는 것. 지금 당장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충족감을 느끼는 것.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코린 벨록처럼 백악관에서 엄청난 정책 실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인덱스 붙이는 거였어. 물건 정리하는 거였어. 사무실의 모든 것을 가지런히 놓는 거였어. 이걸 찾아내는 거. 이 책에서는 미시적 동기라고 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동기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제니 맥코이처럼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우와 너무 예쁘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더 오래 보고 싶다. 더 제대로 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 되게 작고 구체적인 동기를 따라가는 것. 근데 이게 너무 꿈 같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알긴 알아요. 우리도 감 잡고 있잖아요. 더 이상 예전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 퍼스널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대고 개인성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는 거 알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표준화 공식으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뮤지컬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학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위가 필요하다.' 이것도 표준화 시대 공식에 제 머리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담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내가 상담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년 동안 두려워하면서 고민했어요. 이것도 낡은 표준화 시대의 공식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역행자 자청이 첫 번째로 성공한 사업이 연애 재회 상담이었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가 상담 대학원을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전북대 철학과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서관에 꽂혀 있는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다 읽고 그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트라상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아마도 자청이 알려준 그 방법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 이 연애 재회 상담 업계에서 1 위이고 연매출이 몇 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표준화 공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었던 거죠. 자유로울 수 있고. 근데 저만 해도 내가 대학원을 안 나오고 상담대학을 해도 될까를 정말 수년을 시달렸거든요.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표준화 공식을 스스로 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요.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는 게 우선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말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다는 걸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대학원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꾸준히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래 참지 않았으니까 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게 다 코페르니쿠스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나,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나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지만 낡은 사고방식을 깨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방법은 결국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표준화된 공식이 더 이상은 의미 있지 않다는 것,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는 다크호스적 사고방식과 생각의 전환이 너무나 필요하고 이걸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있을 거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자의식 해체랑 똑같아요. '아 내가 대학원을 안 나오면 상담을 절대 못하지. 대학원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욕먹을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내가 왜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표준화 시대가 끝났고 개개인화의 시대가 왔는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권화 시대에 전공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낡은 생각에 묶여 있지?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현실을 한 번만 직시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하고 반복 훈련해서 뇌에게 새로운 지식이 사실임을 인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지금까지 파란색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사과는 빨강색이라고. 근데 "아니야. 난 사과는 파란색이라고 배웠으니까 이 사과는 계속 파란색이어야 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요. 빨강색이라고 말하자고요. 빨간색이라고 말하고 내 뇌에도 말해 주자고요. "지금까지는 너를 파란색이라고 믿으라고 난 배워왔어. 모든 세상이 나한테 그러라고 했어. 근데 난 네가 빨간색인 걸 알아. 빨간색인 걸 인정할게.
그래서 빨강색이라는 게 사실이 될 수 있도록 뇌에다가 좀 말 좀 해 주자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하면 결국 깨져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공하지 못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면 상처만 더 받을 수 있어. 바보가 될 수도 있어. 그걸 계속 뇌한테 말해 줘야 이 새로운 사실이 진짜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표준 공식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정말 파란 사과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 모순들, 우리가 벗어나야 될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